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1월 7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총선 출마 지금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곧 그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절차라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이 현직에서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죠. 자, 그것은 곧 단행될 대대적인 개편, 개각을 통해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 장관은 정치권에 입문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당초에는 한동훈 장관이 이번 총선에는 나오지 않는 편이 낫다. 차라리 내각에 있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돕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말도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저도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런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수도권 위기론이 확산이 되고 있고,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를 해서 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바람몰이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필요성에서 차출론이 다시 급부상했는데, 아마 조만간 개각이 단행되면서, 대대적인 개각이 단행되면서 한동훈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서 정치권에 진입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한동훈 영향력을 두려워해서 탄핵을 추진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탄핵을 하게 되면은, 탄핵 발의를 하게 되면은, 국회에서 본인들이 다수당이니까 통과를 시키면 손발을 묶게 되고 총선 출마도 못하게 되죠. 사퇴를 못하니까. 자, 그런데 이 좀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탄핵할 경우에 상당한 역풍이 있을 것으로 우려를 했고, 또 하나 필요성이 민주당에게 생겼습니다. 바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인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 이후에 지금 좌편향된 언론 환경을 펴기 위한 그 시도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총선 때까지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손발을 묶기 위해서 이동관 탄핵, 지금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동관 탄핵을 먼저 추진한다. 그래서 한동훈 탄핵은 좀 일단 접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출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자, 동아일보 오늘 일면 톱 기사와 사면 기사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톱은 경제부총리 최상목, 보훈장관 최원일 유력 검토, 그리고 여건은 법무부 등 전 부처 개각할 수도. 사면 기사는 한동훈 후임 인선 검토, 대통령실 수석 6명 중 5명 교체 가능성. 여건에서는 대대적인 지금 인적 개편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총선 출마가 거론되는 박민식 보훈부 장관 후임으로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 지금 인사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는 그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역 국회의원이죠. 달성인데 그 후임으로는 최상목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수석 6명 중 5명이 개편되는 이기체제가 시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김원혜 홍보수석이나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이런 사람들이 이 총선 출마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안상훈 사회수석도 마찬가지여서 수석들이 대폭 바뀌는 그런 인사가 곧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최원일 전 함장에 대해서 지금 인사검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권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를 비롯해서 사실상 전 부처 개각 가능성을 열어두고 폭넓게 인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관심을 모으는 그 인사는 법무부죠. 한동훈. 그리고 또 원희룡도 출마 채비를 하고 있어서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 폭이 커졌다. 이번 총선의 빅샷으로 불리는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부처 장관들의 총선 참여 공간도 지금 열리는 형국이다. 내년 1월 11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인데, 그 전에 연말에 대대적인 인사를 통해서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은 다 내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권 핵심부에서 한동훈 장관의 출마를 전제로 벌써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 등이 타진되고 있다. 기정사실화된 거죠. 나오는 거에.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권의 위기의식이 커질수록 한동훈 장관에 대한 수요는 강해질 것이다. 자, 당초에는 좀 잔류 쪽이었지만은
위기의식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한동훈 차출론이 현실로 되고 있는 거죠.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총선 참여도 유력한 상황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끌어온 새 장관 모두 총선을 향해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 뭐 관측이 아니고 그렇게 돼가고 있죠. 세 명의 장관은 한동훈, 원희룡, 박민식 이렇게 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실상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 개각 가능성을 열어두고 폭넓게 인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서 한동훈 장관의 이 정치 참여는 지금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각 용산 참모 내각이나 이 용산 참모들을 이 국회 여의도 정치에 이제 신규로 투입을 하게 되죠. 신규로 투입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또 기존 여의도에서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기존 정치권 중에서 친윤 또는 중진 뭐 영남권 또 지도부 이런 사람들에게 뒤로 물러나라 하는 것이 그러니까 불출마나 험지로 출마하라고 하는 것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요구인데 이게 아마도 인요한 위원장의 미션 같습니다. 미션. 이 친윤 핵심 또 중진 지도부를 물러나라고 하는데 사실상 다 물러날 수는 없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 국회의원 111명 중에서 지역구는 89명이고 그중에서 인요한 위원장이 요구한 대로 친윤 핵심이나 당 지도부나 3선 이상 중진들이 다 물러나면은 34명이 됩니다. 그러면 거의 40%에 가까운 사람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상징적인 인물들인데 자, 그 상징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지금 인요한의 목표물이 된 역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오명 기사입니다. 인요한, 김기현, 장제원, 건성동 중 한두 명만 결단하면 따라올 거. 나머지는 따라올 거다. 어제 저녁에도 이 사람들에게 전화했다. 그래서 용태, 재차 압박을 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혁신위에서 이렇게 권고한 지 4일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 자, 이 상황입니다. 인요한 위원장은 채널A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근데 인요한 위원장이 계속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여론전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 과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본인은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이 상대가 되는 타깃이 되는 쪽에서는 마치 쫓겨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싶은데 인요한 위원장은 이런 방식을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자기 정치 이야기도 사실상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채널A에 나가서 인요한 위원장이 그분들에게 어제 저녁에도 전화를 했다. 그분들의 이름을 얘기 안 하는 것은 그분들이 스스로 멋있는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알아서 나가는 것으로 스스로 결단을 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렇게 여론전을 방송에 나와서 해버리면 그렇게 안 되죠. 진행자가 김기현 대표와 건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이 떠오른다. 대상에 그분들이 이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그중에 한두 명만 결단을 내리면 따라오게 돼 있다. 이렇게 답했기 때문에 용태 대상자를 사실상 세 사람으로 특정을 했다. 김기현, 장제원, 건성동. 자, 이렇게 동아일보가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인요한이 러브콜을 보낸 사람 중에 하나 이준석은 지금 짐을 거의 다 싸놨죠. 국민의힘에서는 짐을 다 싸놨습니다. 싸놓고 나가기 전에 여기저기 기웃거리는데 지금 민주당을 기웃거리고 있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보내드린 대로 이상민 민주당 비명계 이상민을 이현주와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또 이상민은 여러 명의 이 비명계 민주당 의원들을 이준석이 만난 걸로 안다. 그래서 그쪽에 또 기웃거리는 상황인데 자, 이것이 왜 이거 정치적 의미를 갖냐 하면은 지금까지 뭐 일부 그 우파 패널도 마찬가지고 하태경,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이 나가면은 나와서 딴 살림을 차리면은 국민의힘의 표가 좀 떨어질 거다. 수도권에서 몇천 표 차이가 승부가 나는데 그래서 상당히 이 악재가 된다.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준석이 그 이재명의 민주당 주류는 아니더라도 비주류와 이렇게 그 한다면 나중에 또 주류 쪽하고도 어떻게 결탁할 수가 있습니다. 비주류와 이렇게 당을 같이 한다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또 데리고 가겠죠. 일부이지만은 그 큰 파괴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일부 부분적이지만은 그러면 결국 국민의힘으로서는 나쁠 게 없고 양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제로가 된다고 하면은 그 이준석을 끌어안으면 상당한 위험이 있죠. 그 나중에 또 내부 분탕제를 칠 건데 그래 차라리 나가는 게 국민의힘에는 훨씬 낫다.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그런 결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이 민주당과 접촉하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중앙일보가 어제 그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오늘 지면에서도 크게 실었습니다. 중앙일보 8면 이준석, 이상민의 신당 의사 밝혀 정치권, 여야 모두 타격. 자, 여당과 야당 모두 타격이다. 그러면 뭐 같이 타격을 받으면은 굳이 뭐 그것을 안 하려고 할 필요가 없죠. 괜히 개안했다가 나중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이상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앙일보에 이준석의 신당은 민주당 인사와 손을 잡을 듯. 그리고 야당에서는 비명계 인사를 이준석이 포섭을 하면은 민주당 표가 이탈을 할 텐데 어느 정도는 자 그러니까 뭐 수천 배 차이로 정보가 갈리는 데서 이준석 당이 국민의힘도 한 1,000표 가져가고 민주당도 1,000표 가져가고 뭐 그러면 별 상관없다는 거죠. 어차피 이준석 쪽은 당선은 안 되고 이준석 신당이 총선에서 중도 유권자 블록을 차지할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에도 여파가 클 수 있다. 그래서 여의도 정가가 좀 술렁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준석은 오선 중진 비명계 이상민 의원을 10월 중순 만나서 신당 추진 의사를 전달을 했다. 자, 10월 중순 벌써 한 20일 절이 넘었죠. 그 전부터 다 본인은 짐을 싸놓고 이런저런 꿍꿍이로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민주당, 이준석 신당 3자 구도로 수도권이 재편될 경우에 총선 기본 전략이 처음에는 국민의힘이 어그러진다고 이렇게 봤지만 그렇지도 않다. 가령 이 한국 리서치 전문위원 정한울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수청은 2021년엔 정권 교체를 바라면서 이준석을 대표로 그때 선출했지만 정권이 바뀐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여권의 중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준석이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신당을 보수 분열의 기회로 봤던 야당에서도 비명계 이탈 가능성의 위기론이 나온다. 야당에도 위기를 놓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김부겸 전 의원이나 중량감 있는 전 정부 출신 인사가 신당에 참여하면 선거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표가 막 이준석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익명을 원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명계의 비판적인 야권 지지층을 끌어오기 위해 상징성 있는 비명계 인사를 포섭하는 게 이준석으로서는 제1과제다. 이 경우 중도, 무당청도 함께 움직이지 않겠느냐. 여기서 중도, 무당청, 중도 하는 것은 또 민주당의 비명계도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중도 청년층이 신당에 쏠릴 경우 오히려 민주당 현역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 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준석이 막판에 자신이 요구하는 공천 원칙을 국민의힘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신당론 무산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준석이 막판에 다시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기가 몇 가지로 요구를 해가지고 국민의힘으로. 자, 그러면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과의 울산회동처럼 극적 봉합의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는 뜻인데 이 국민의힘 지도부 어떤 인사가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시나리오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최악입니다. 다시 이준석을 구슬러 가지고 지분을 주고 이런 식으로 데리고 오면은 최악이죠. 자, 그것을 여전히 미련이 남아서 본인들의 아마
명운과 관련이 돼 있는 사람의 이야기겠죠. 뭐 하태경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태경이 뭐 지도부는 아니지만은 자 그래서 그것은 국민의힘의 최악의 시나리오고 지금 이준석이 나가서 딴 살림을 차려도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굳이 이준석에 매달릴 필요 없다. 그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국 씨 또 뭐 총선에 출마하느냐 마느냐 했는데 조국도 지금 총선에 출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입장에서 함정이죠. 그것을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뭐냐면은 일단 조선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조국 총선 출마 시사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 길 찾겠다. 지금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죠. 그때 불구속 법정 구속 안 된 것은 부인 정경심 씨가 구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 정경심은 가석방으로 나왔죠. 만약에 2심이 언제든 선고가 되면은 이 조국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상황에서 본인은 지금 이재명이 입었던 방탄조끼 지금 입고 있는 방탄조끼를 자신도 입기 위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것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죠. 어제 김어준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총선에 출마하는 할 건가 이 질문을 받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족이 도둑났다. 그만큼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법률적 차원에서 여러 해명, 소명, 호소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게 많다. 비법률적 방식, 명예회복을 언급했다. 이 관련해서 댓글을 보니까 무슨 명예가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어쨌든 본인은 명예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법률적 방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할 본능이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시민의 권리다. 어쨌든 말은 참 찬란하게 하는데 총선 당선으로 정치적 면죄부를 받겠다. 이 이야기인데 면죄부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뭐 재판이 지금 진행이 돼도 꼬라는데도 이재명처럼 안 가고 또 국회의원 되면은 만약에 다른 사건으로 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불체포 특권을 갖고 막 그런 이야기 그것을 좀 갖기 위해서겠죠. 뭐 지금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성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출마의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뭐 과거에 2020년에 열린민주당에서 뭐 최강욱, 김의겸 이렇게 배출한 것처럼 그런 정당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호남 지역구 출마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조국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은 이겁니다. 이 배지를 달아서 이제 방탄돼서 하는데 지금 2심이 아직 선고가 안 됐죠. 그때 배지를 달고 나서 그때 2심 선고가 나오면은 법정 구속이 바로 되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역 국회의원이 그때 현역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이 불체포 특권이 검찰의 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 때는 적용이 되지만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법정 구속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이거 배지를 달고 나서 바로 2심 판결에 나오면은 조국은 바로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개해 드릴 기사는 조선일보 1면과 5면입니다. 총선 어젠다 전쟁 불붙었다. 1면 기사고 5면은 보선 강서구청장 패배 썬약 먹은 여당 국토 재설계 주식 청년 이수 선점했다. 그래서 여당은 메가시티 공매도 등 정쟁 대신 정책 경쟁을 주도를 하고 있고 야당은 3% 성장론권에 반격을 하는데 뭐 전문가들은 긍정적 변화다 평가를 하는데 일단 이수 전쟁에서는 국민의힘이 선두를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1월 7일 보내드린 조간땅풀이었습니다.